이 약, 뭐야? 그냥 비타민 같은 거야. 요즘 피곤해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 할 수 있어? 선영 씨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영 씨는 설거지를 마친 후 빨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돌리려고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게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동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파란색 알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지? 처음엔 그냥 감기약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색이었습니다. 파란색 알약. 파란색 알약하면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파란색 알약, 작은 파란색 약, 파란 알약 종류. 검색 결과 그 유명한 남성 기능 강화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내가 착각하는 거야. 다른 약일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파란색 알약은 바로 남성 기능 강화제였던 거죠. 남편이 왜 이런 약을, 언제부터, 왜?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영 씨 부부가 거의 1년 넘게 부부관계가 없었던 거였죠. 피곤해서 육아에 치여서 핑계는 많았지만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선영 씨는 가장 중요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약을 가지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으니 일단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건강상 문제로 의사가 처방해 준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이상한 행동은 없는지, 하지만 남편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이와 농담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만약 뭔가 있다면 뭔가 다른 기색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남편의 행동들을 다시 되돌아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 핸드폰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것.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 말입니다.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이 약을 발견한 후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핸드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망설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해. 분명히 숨기는 게 있어. 라는 직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은 잠금에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선영 씨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통화 기록, 사진, 메시지. 결국 메시지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을 때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맨 위에는 선영 씨와의 대화방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
아이 학교 관련 메시지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다행이야.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봐.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락처에 이름이 아닌 숫자로만 저장된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왜 숫자로만 저장되어 있을까? 불안한 예감이 들어 그 대화방을 열어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그 대화방을 열어본 순간 선영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엔 어떤 여자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를 보니 어제 너무 좋았어요, 오빠. 오빠. 이 한 단어를 보는 순간 선영 씨는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어제 남편이 뭘 했었지?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어제 너무 좋았어요. 이 메시지를 보고 나니 어제의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화 내용을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다음 주 목요일은 어때요?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남편의 답장들을 보니 나도 보고 싶어. 목요일 좋아.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 오늘 회의 끝나면 연락할게. 어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남편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메시지들의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언제부터일까? 확인해 보니 3개월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 왔었던 거죠. 혹시 사진이 있을까? 선영 씨는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평범한 사진들 밑으로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성이 함께 앉아서 술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웃고 있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남편도 평소에 집에서 보기 힘든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찍는 그런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둘 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영 씨는 그 순간에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한 사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이 호텔 앞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진에 찍힌 남편의 옷은 분명 며칠 전에 입고 나간 그 옷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살면서 대체 어떤 얼굴로 그런 짓을 했을까?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아이는 어떻게 하지? 1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이 약 뭐야?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냥 비타민 같은 거야. 요즘 피곤해서.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실실 웃는다는 게 말이죠. 비타민 같은 거? 선영 씨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날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그 눈빛은 날 속이기 위한 훈련된 거짓이었습니다. 선영 씨의 속마음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나를 얼마나 바보로 보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선영 씨는 말했습니다. 당신, 날 바보로 보지 마.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배신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나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야?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그제서야 남편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내가 언제? 선영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핸드폰 봤어.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핸드폰? 왜 내 핸드폰을?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사진들, 호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그 순간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선영 씨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뭘 용서하라는 거야?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거? 거짓말한 거? 나를 바보로 만든 거? 선영 씨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당신이 늦게 들어온다고 할 때마다 나는 따뜻하게 음식을 데워놨어. 당신이 피곤하다고 할 때마다 나는 마사지를 해줬어.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할 때마다 나는 위로해줬어. 그런데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당신을 믿었으니까. 남편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서 1년 넘게 부부 관계도 없었잖아. 난 외로웠어. 그래서 그랬어.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그 여자는 그냥 직장 동료로. 그 말이 선영 씨에게는 더 큰 분노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우리 관계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나와 이야기했어야지. 나도 외로웠어. 나도 힘들었어. 이제 우리는 끝이야. 선영 씨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낼게.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당신은 언제부터 다른 데를 보고 있었다는 거야.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신뢰, 사랑,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일방적이었다는 배신감. 남편은 끝까지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잠깐 실수한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하지만 선영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당신 절대 못 믿어. 나는 이혼할 거야. 이혼은 안 돼.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이 생각해야지. 아이 생각은 외도할 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아이 얘기를 해? 남편과의 고통스러운 대화가 끝난 후 선영 씨는 즉시 현실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선영 씨는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 시선.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선영 씨에게는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아이 교육비는, 생활비는, 집은 왜 참고 살지 못했을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무엇보다 아이가 걱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만약 그냥 참고 산다면 남편은 계속 거짓말을 할 거고
자신은 계속 속는 척을 해야 할 거고,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이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까? 결국 선영 씨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실한 삶을 살기로 한 거죠. 어쩌면 그 파란 약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착각 속에서, 남편을 믿는다는 순진함 속에서, 모든 게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니까요. 선영 씨는 이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할 용기도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구나.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들을 상징하였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상징 말이죠. 선영 씨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단 5초 만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뢰라는 건 정말 신기합니다. 쌓는 데는 몇 년, 몇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더 진실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얼룩진 관계보다는 비록 혼자라도 정직하고 당당한 삶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무서운 일이지만 때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우리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